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셨다시피 이번에도 우주의 새로운 수수께끼를 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조금 색다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년 전에 발견된 신종 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견 이후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해 몇 년 동안 고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합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별. 지금부터 몇 년 전 아주 흥미로운 신형 주계열성이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태양과 비슷하게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졌고 꽤 나이를 먹은 별이었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태어난 지 수십억 년이 지난 별치고는 회전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인데요. 이 별은 그야말로 인류의 코앞에서 아주 오랜 시간 숨어 있었습니다. 별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성단 안에 있었던 탓에 일반 항성들 틈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별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산출하는 일은 어려웠지만 조사 결과 아무래도 상당한 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67 성단에서는 조사가 끝난 400개 항성 가운데 이상한 별이 11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이 희귀한 별은 블루 라커스로 명명되었습니다. 번역하자면 푸른 잠복자라는 뜻인데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영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블루라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라커와 별개의 항성인 블루 스트래글러, 청색 나고성이라는 희귀한 천체 사이에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별들이 발견된 성단은 거의 같은 연령의 꽤 늙은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늙은 항성은 적색이나 황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청색별은 단명하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청색 나고성만큼은 그런 룰 따위에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청색 나고성은 청색별 중에서는 드물게 어느 정도의 나이를 먹은 데다 청색별치고는 질량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청색별은 일반적으로 질량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고물자리 제타, 나우스별은 태양의 56배 이상, 리겔은 약 21배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청색 나고성의 질량은 태양의 2배에서 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원칙을 따른다면 이런 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색 나고성의 수수께끼는 이미 풀린 상태입니다. 아마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천체끼리 합쳐져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뜻 그보다 더 질량이 작은 미니어처판 청색 나고성이라고 볼 수 있는 블루라커는 그 속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블루라커와 청색 나고성의 형성 과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과정과 관련된 항성의 질량뿐입니다. 청색 나고성은 태양과 같은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끼리 합체하여 형성됩니다. 한편 블루라커는 질량이 작은 항성끼리 합체하며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블루라커의 기묘한 행동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외성을 찾아라. 새로운 수수께끼의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는 조금 전에 든 개자리 M67 성단에 속하는 별 가운데 8개의 블루라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해명의 실마리가 될 법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8개 중에 적어도 2개가 백색외성을 동반한 쌍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백색외성이란 항성의 자네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초신성이 되기에는 질량이 부족한 항성이 늙어서 팽창하고 녹아내리면서 외곽을 잃으면 백색외성이 탄생합니다. 태양이나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성 AB와 같은 주황색 별이나 노란색 별도 수십억 년 후면 이렇게 될 운명입니다. 현재 백색외성의 대표적인 예는 시리우스 B입니다. 이 별은 지구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항성의 작은 동반성인데요.
M67 성단은 대부분 32억 년에서 50억 년 된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커의 동반성인 백색외성은 나이가 수억 년으로 이 성단에 속한 별치고는 상당히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들 백색외성은 주성의 기증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커는 그 중력을 이용해 백색외성에서 고온의 물질을 떼어내 자기 자신에게 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고속으로 블루라커를 들이받으면 블루라커를 눌러주면서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도 그중 하나를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성으로 백색외성을 가진 블루라커는 2개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6개 블루라커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나머지 6개 블루라커의 반성이 단순히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빛나지 않게 되는 시기가 빨라졌다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백색외성은 매우 장수합니다. 천체물리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백색외성은 수백억 년에 걸쳐 식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빅뱅 이후 백색외성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여겨졌지만 블루라커를 포함한 별계에서는 통상의 별계와는 조건이 크게 달랐습니다. 다른 백색외성에서는 물질을 벗겨내서 끊임없이 질량을 줄여나갈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백색외성과 그 주성의 상호작용이 조금 더 파멸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백색외성은 초진성이 폭발할 만한 질량이 없는 항성이 항성 진화의 마지막에 이르는 곳입니다. 상성계에서 한쪽 항성이 이미 백색외성이 됐고 다른 한쪽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 백색외성이 상대 항성에게서 물질을 서서히 빼앗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과정은 훔친 물질을 배불리 먹은 백색외성이 폭발하며 끝이 납니다. 이런 현상을 1A형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과의 공통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에서는 어째서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단서는 이러한 천체의 기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과 별이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충돌하려면 은하핵 안이나 고밀도의 구상성단 안 등 항성 길이가 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요. 한편 M67은 산계 성단으로 항성들 간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더 밀도가 높아서 별끼리의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블루라커는 이러한 충돌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질량이 작은 두 항성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블루라커는 실제로 이런 경위로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별이 있다고 해볼게요. 쌍성을 이루는 2개의 별 중 질량이 작은 쪽이 지나가는 길에 있던 작은 단독별과 충돌하며 블루라커로 모습을 바꿉니다. 다른 한쪽의 질량이 큰 별은 편안하게 재수명을 마치고 백색외성이 되고요. 거기서 공급되는 물질이 나중에 블루라커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더 간단히 보자면 전문가의 생각이 틀린 것이고 충돌은 일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어가는 별은 백색외성이 되기 전에 크게 팽창합니다. 대기의 바깥층이 격렬하게 팽창하여 더는 중력으로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쌍성 중 질량이 작은 쪽 별이 타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음 반성의 잔해인 백색외성이 생겨납니다. 그 영향으로 항성이 블루라커가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하나의 수수께끼를 해명했다고 생각하자마자 또 다음 수수께끼에 부딪히는 일은 과학의 세계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머지않아 그 수수께끼도 해명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언제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